이 손수레의 주인 이복순 할머니, 올해 72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도심의 유령이라 부릅니다. 낡은 국방색 점퍼의 때 절은 장갑을 낀 채 빌딩 숲 사이를 유령처럼 유영하며 폐지를 줍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세상은 아름다운 풍경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박스가 버려졌는지, 그 박스가 젖지는 않았는지, 그것만이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한 달에 약 80만 원. 그게 그녀가 이 도시에서 버는 전부입니다. 하지만 복순 씨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아니, 이제는 스스로도 잊으려 애쓰는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녀의 곁으로 독일제 스포츠카 한 대가 매끄러운 배기음을 내뿜으며 지나갑니다. 젊은이들은 그 소리에 환호하며 고개를 돌립니다. 하지만 복순 씨는 다릅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면 뭐해. 점화 플러그 세 번째 께 나갔구먼. 조만간 길바닥에서 서겠어. 그녀는 마치 기계의 속삭임을 듣는 사람 같습니다. 단순히 듣는 게 아닙니다. 엔진의 미세한 떨림, 배기음의 불규칙한 패턴, 심지어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도까지. 그녀의 귀는 정밀한 진단 장비보다 더 정확합니다. 뒤이어 지나가는 국산 중형차. 그 소리에 복순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5일 갈 때 한참 지났네. 엔진 실린더 긁히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그녀의 진단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폐지 줍는 노인의 말을 믿겠습니까? 복순 씨는 곧바로 입술을 굳게 다뭅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봤자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저 눅눅해진 라면, 박스를 손수레에 하나 더 올리는 것. 그게 그녀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복순 씨의 발걸음이 멈춘 곳. 바로 여기 모터파크 앞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수입차 전용 정비 단지입니다. 통유리로 된 외벽 안쪽에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명차들이 보석처럼 전시되어 있습니다. 페라리, 람보르기니, 벤틀리, 롤스로이스. 그 깨끗한 유리창에 복순 씨의 초라한 행색이 비칩니다. 마치 서로 다른 두 세계가 얇은 유리 한 장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것 같습니다. 복순 씨는 매일 이곳을 지나칩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니,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곳은 그녀에게 너무나 잔인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모터파크의 분위기가 평소와 다릅니다. 이른 아침부터 정비사들이 사색이 되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그 중심에 한 대의 차가 서 있습니다. 검은 천으로 덮여 있던 성운 그룹의 의전용 차량, 제네시스 에디션. 대한민국 최고 재벌 그룹의 회장이 국빈 의전에 사용하는 특별 제작 차량입니다. 팀장님, 스캐너상으로는 모든 수치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시동이 안 걸리는 걸까요? 그걸 나한테 묻는 거야?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다고. 컴퓨터에 뭐라고 나와? 그게 이상 없음이라고만. 이상이 없으면 시동이 걸려야지. 내일 아침이 국빈 의전이야. 만약 이 차가 안 움직이면 우리 다 끝나는 거라고. 한지훈 팀장. 서울대 기계공학과 출신의 엘리트 정비사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 업계에 살아있는 전설, 한명국 박사. 지훈은 아버지의 명성을 이어받아 모터파크의 최연소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은 창백합니다. 네로라하는 명문대 출신 정비사들이 달려들었지만 차는 죽은 듯 고요합니다. 최첨단 컴퓨터 진단 장비조차 이상 없음이라는 무책임한 메시지만 띄우고 있습니다. 팀장님, 독일 본사에 긴급 문의를 넣었는데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다시 해보래요. 벌써 세 번째야.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아니라고. 바로 그때입니다. 구경꾼들 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복순 씨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녀의 귀에 아주 미묘한 소리가 잡혔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고 불규칙하며 고통스럽게 떨리는 기계의 비명.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합니다. 아니,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복순 씨는 다릅니다. 그녀의 귀는 35년 전부터 이런 소리들을 들어왔습니다. 복순 씨는 자신도 모르게 손술의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등의 흉터가 지독하게 가렵기 시작합니다. 35년 전 뜨거운 엔진 열기 속에서 얻었던 그 화상 흉터, 억눌러왔던 본능이, 아니, 평생을 바쳤던 엔지니어로서의 심장이 다시 요동칩니다. 안 돼. 나는 이제 폐지나 줍는 사람이야. 저런 세계는 나와는 상관없어. 하지만 그녀의 발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손수레를 밀고 정비소 입구로 천천히 발을 옮깁니다. 할머니, 여기 출입 금지입니다. 나가세요. 잠깐만. 저 차 소리 좀. 안 됩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주위의 정비사들이 코를 찌르는 폐지 냄새에 눈살을 찌푸리며 그녀를 밀쳐내려 합니다. 누군가는 비웃습니다. 또 누군가는 혀를 찹니다. 하지만 복순 씨는 멈추지 않습니다. 시선은 오직 침묵하고 있는 거대한 엔진룸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비켜봐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쑤셔대니 애가 겁을 먹어서 입을 안 열잖아. 복순 씨의 갈라진 목소리가 정비소 안에 울려 퍼집니다. 모두의 시선이 폐지 줍는 노인에게 쏠립니다. 경멸과 황당함이 섞인 시선들입니다. 한지훈 팀장이 어이없다는 듯 그녀를 가로막습니다. 할머니, 여긴 위험하니까 나가세요.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장난? 눈앞에서 기계가 숨이 넘어가는데 장난이라니. 저기 봐, 9시 방향 밸브가 지금 숨을 못 쉬고 있잖아. 유격이 틀어졌다고, 이 답답한 사람들아. 정비소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집니다. 유격이 틀어졌다. 이 단어 하나에 한지훈 팀장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집니다. 그것은 컴퓨터 진단으로는 절대 찾아낼 수 없는, 오직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장인만이 감지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유격? 그게 무슨... 요즘 차에 그런 게 문제가 될 리 없는데. 할머니, 요즘 차는 전부 전자 제어입니다. 유격 같은 건 컴퓨터가 다 자동으로 조절해요. 그런 옛날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컴퓨터가 다 알아? 그래서 지금 고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비소 입구에 검은색 대형 세단 세 대가 멈춰섭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성운그룹의 구태진 회장,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인 성운그룹의 실질적인 총수입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내일 아침 국가의 운명이 걸린 국빈의전을 앞두고 전용 차량이 멈춰 섰으니까요. 한 팀장, 회장님, 설명해봐. 왜 아직도 침묵 중이지? 구 회장의 낮은 목소리가 정비소 천장에 깔립니다. 주변의 모든 정비사들이 숨을 죽입니다. 한지훈 팀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최첨단 스캐너 화면을 보여줍니다. 회장님, 센서와 데이터상으로는 완벽합니다. 엔진 압력, 연료 분사, 전기 시스템 모두 정상 수치입니다. 아마 소프트웨어의 미세한 충돌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프트웨어? 네, 독일 본사에도 문의를 넣었고 곧 원격으로 해결책이. 난 숫자 노름을 보러 온 게 아니야. 당장 시동을 걸어. 못 걸면 내일부터 이 센터의 간판은 내려야 할 거야. 한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모터파크는 그가 5년간 피땀 흘려 일군 곳입니다. 아버지의 명성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실력으로 증명하고 싶었던 그 꿈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참 젊은 사람들이 공부만 했지 기계 마음은 하나도 모르는구먼. 모두의 시선이 다시 복순 씨에게 꽂힙니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끌어내려 하지만 복순 씨는 구태진 회장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할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당장 끌어내. 회장님이라고 했소? 저 사람들 말 믿지 마쇼. 그래. 컴퓨터가 뭘 알겠어. 저건 숨구멍이 막힌 거야. 공기 흡입구 유격이 딱 0.5mm 어긋났어. 그래서 엔진이 숨을 못 쉬고 발작하는 거라고. 유격 0.5mm. 정밀 기계공학에서나 나올 법한 단어가 폐지 줍는 노인의 입에서 나오자 구 회장의 눈빛이 묘하게 변합니다. 그는 오랜 사업 경험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이 노인의 눈빛은 거짓말쟁이의 눈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아는 전문가의 눈빛입니다. 한 팀장, 저 노인의 말이 가능성 있는 얘긴가? 회장님 말도 안 됩니다. 요즘 엔진은 전부 전자 제어입니다. 유격 하나로 시동이 안 걸린다는 건 수십 년 전 방식이죠. 저 할머니는 지금 헛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맞아요. 유격 같은 건 이제 컴퓨터가 다. 복순 씨는 비웃음 섞인 시선들을 온몸으로 받아냅니다. 그녀에게 이 엔진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생명체와 같았습니다. 구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엽니다. 줬소. 내기를 하지. 노인장, 딱 5분을 주겠소. 만약 당신 말대로 차가 살아난다면 원하는 만큼 보상하지. 백지수표라도 써주겠소. 하지만 실패한다면 영업 방해로 정식 처벌을 받게 될 거요. 감당하겠소? 복순 씨는 대답 대신 낡은 장갑을 고쳐 낍니다. 그리고 지훈이 들고 있던 수동 렌치를 낚아챕니다. 어디 한번 해보시죠. 5분 뒤에 경찰차 올 준비나 하시고요. 복순 씨가 엔진룸 깊숙이 손을 집어넣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의 손놀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르고 정교합니다. 그녀는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직 손바닥을 엔진 블록에 대고 기계의 미세한 떨림을 맥박처럼 읽어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는 시계를 들여다봅니다. 또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찍기 시작합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복순 씨의 손은 여러 부품들을 스쳐 지나갑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몸을 진맥하듯 그녀는 엔진의 모든 부분을 손끝으로 읽어냅니다. 2분. 그녀의 손이 엔진 한쪽 깊숙한 곳으로 파고듭니다. 정비사들조차 잘 손대지 않는 복잡한 구조물 사이입니다. 3분. 복순 씨의 미간에 땀방울이 맺힙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습니다. 35년 전 그 손이 가졌던 확신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4분. 복순 씨의 손끝이 특정 나사 위에 멈춥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렌치를 돌립니다. 0.5mm의 간극을 찾아가는 그 짧은 시간. 딱, 딱, 딱. 3번의 아주 작은 조정. 그것으로 끝입니다. 4분 50초. 지훈이 입을 때려는 찰나였습니다. 지훈아, 키 돌려. 복순 씨의 짧고 굵은 명령에 지훈은 홀린 듯 스타트 버튼을 누릅니다. 콰르릉. 지하 주차장이 떠나갈 듯한 맹렬한 배기음이 정비소 전체를 뒤흔듭니다. 죽어있던 금속 심장이 마침내 숨을 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비사들의 입이 쩍 벌어집니다. 누군가는 자기 귀를 의심합니다. 또 누군가는 스캐너 화면을 다시 확인합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정상입니다. 엔진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구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요?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왜 길바닥에서 이러고 있는 거지? 복순 씨는 구 회장을 보지 않고 멍하니 서 있는 한지훈 팀장을 바라봅니다. 아니, 정확히는 지훈의 가슴에 달린 이름표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지훈. 복순 씨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립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35년 전 자신의 모든 것을 뺏어갔던 한 남자의 얼굴이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결실을 눈앞에서 빼앗기고 오히려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잊히는 일일 겁니다. 엔진의 포효는 복순 씨에겐 35년간 가슴속에 가둬두었던 울음소리였습니다. 놀랍군. 이건 단순한 정비 수준이 아니야. 구태진 회장은 경외심이 담긴 눈으로 묻습니다. 당신 대체 어디서 이런 기술을 배운 거지? 복순 씨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정비소 벽면에 걸린 기술 고문 한명국 박사의 기념패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한지훈 팀장, 당신 아버지 성함이 혹시 한자 명자 국자를 쓰나? 지훈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되묻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아십니까? 은퇴하셨지만 이 바닥에선 전설로 통하는 분이시죠. 복순 씨의 입가에 비릿한 웃음이 번집니다. 전설이라. 그래요, 전설이겠지. 남의 설계도를 훔쳐서 자기 이름으로 발표하고 제자를 산업 스파이로 몰아 감옥에 보냈으니 그만한 배짱이면 전설이 되고도 남았을 게야. 정비소 안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굳어집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는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영웅이세요. 지훈의 절규에 복순 씨는 천천히 자신의 왼쪽 장갑을 벗어 던집니다. 그 안에는 흉측하게 일그러진 화상 자국과 함께 아주 작게 새겨진 문신 하나가 보입니다. K-N전 1990. 대한민국 최초의 독자 엔진 개발 프로젝트의 암호였습니다. 1990년 봄이었지. 한명국 팀장 아래서 밤낮 없이 엔진을 깎던 수석 연구원 이복순. 그게 내 이름이었어. 정비소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입니다. 복순 씨의 목소리는 담담하지만 그 안에 담긴 35년의 한은 날카로웠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고압 분사 기술이 완성되던 날, 한명국은 내 연구 일지를 훔치고 나를 배신자로 만들었지. 내 손등의 이 화상은 그날 밤 억울해서 불타는 엔진에 손을 집어넣으려다 생긴 훈장 같은 거야. 지우는 뒷걸음질을 칩니다. 자신이 그토록 존경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한 여자의 인생을 짓밟은 약탈자였다니. 그럴 리 없어. 당신 돈이 필요해서 지어내는 소리지? 젊은이, 아까 내 기술을 비웃었지? 요즘 엔진은 전자제어라 유격 따윈 상관없다고. 그 오만한 생각이 바로 내 아버지가 가르친 가짜 기술의 한계다. 복순 씨는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잇습니다. 엔진은 차가운 금속이 아니야. 뜨겁게 타오르는 심장이지. 그걸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나였는데 내 아버지는 그 마음은 빼앗지 못했더구나. 복순 씨는 다시 손술의 손잡이를 잡습니다. 구태진 회장은 멀어지는 복순 씨를 참아 잡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결심을 굳힌 얼굴입니다. 그는 비서에게 나직하게 명령합니다. 35년 전 기록 다 뒤져. 이복순이라는 이름 그리고 한명국의 당시 프로젝트. 단 하나라도 조작된 게 나오면 성운그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바로잡을 거다.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아버지가? 설마. 아니야. 아닐 거야.
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미 진실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지우는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평생 존경해온 아버지. 그 아버지가 설마 다른 사람의 인생을 빼앗은 도둑이었을까? 지훈의 손이 떨립니다. 서재의 깊숙한 곳, 잠겨있던 낡은 금고. 어머니도 열어본 적 없다던 그 금고의 비밀번호를 지훈은 우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생일, 아니, 그가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영웅이 된 날. 1990년 6월 15일. 찰칵. 금고가 열립니다. 그 안에서 빛바랜 봉투 하나가 나옵니다. K-엔진 프로젝트, 이복순. 지훈의 손이 더 심하게 떨립니다. 봉투를 여는 순간 그는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계도에는 아버지의 필체가 아닌 정갈하고 힘 있는 여자의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붙어 있는 메모들. 명구가 이 부분 각도를 3도만 더 틀어봐. 연료 효율이 15%는 오를 거야. 오늘 실험 성공. 우리가 해냈어. 드디어 대한민국도 독자 엔진을 가지게 됐어. 명구가 고마워. 내 설계를 믿어줘서. 이제 곧 우리 이름으로 발표하자.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정말.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서류였습니다. 산업 스파이 혐의 고발장. 고발인은 한명국. 피고발인은 이복순. 이복순은 우리 연구소의 핵심 기술을 해외 업체에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던 설계도는 제가 개발한 것이며 그녀는 단순 보조 연구원에 불과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류. 법원 판결문. 이복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나 증거가 불충분하며 오히려 회사 기밀을 유출하려 한 정황이 명백함. 지우는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집니다. 아버지가 훔친 것은 단순한 설계도가 아니었습니다. 한 여성 엔지니어의 꿈이었고 인생이었고 명예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복순 씨의 초라한 집 앞.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속에 한지훈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문이 열립니다. 복순 씨가 나옵니다. 일어나게. 아버지가 숨겨온 진실을 이제야 확인했습니다. 이 서류들이 할머니의 35년을 증명해 줄 겁니다. 지훈이 건넨 봉투를 받아든 복순 씨의 손이 떨립니다. 35년 만에 마주한 자신의 설계도. 그녀는 천천히 설계도를 펼칩니다. 그 속에는 젊은 날의 자신이 있었습니다. 밤을 새워 계산하고 실험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했던 그 뜨거운 날들. 복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네 아버지의 죄는 자네가 짊어질 필요 없네. 일어나게. 죄는 사람이 짓는 것이지 기술이 짓는 게 아니야. 자네 손에 묻은 기름때는 정직하더군. 그거면 됐네. 할머니. 바로 그때 검은 세단 한 대가 도착합니다. 구태진 회장입니다. 이복순 수석 연구원님. 늦었지만 성운이 당신의 명예를 되찾는 길에 동행하겠습니다. 회장님까지. 저는 사업가입니다. 그리고 사업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과 신뢰입니다. 35년 전의 불의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우리의 미래도 없습니다. 며칠 뒤 대한민국 자동차 공학회 은퇴식장. 거대한 홀에는 수백 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은 살아있는 전설, 한명국 박사의 은퇴식입니다. 단상에 오른 한명국. 그는 여전히 당당한 모습입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
오늘 저는 50년 자동차 인생을 마무리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그 박수 소리를 뚫고 행사장의 문이 열립니다.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등장한 사람들, 구태진 회장, 그리고 빳빳한 흰색 가운을 입은 이복순 씨였습니다. 한명국 박사, 당신이 35년 전 훔쳤던 설계도 원본이 발견됐소. 무대 위에 한명국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무슨 소리를. 그리고 당신의 아들 지훈 팀장이 직접 증인으로 나섰지. 홀 뒤쪽에서 지훈이 걸어 나옵니다. 그의 눈은 눈물로 붉게 충혈되어 있지만 결의는 단단합니다. 아버지, 저는 당신을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세운 명예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짓밟은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그것은 명예가 아닙니다. 지훈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이복순 선배님께서 개발하신 K-엔진 프로젝트의 모든 설계도와 연구 일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훔쳐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한 증거도 함께요. 홀 안이 술렁입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웅성거립니다. 한명국은 단상에서 비틀거립니다. 평생을 쌓아온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검찰 수사관이 그에게 다가갑니다. 한명국 씨, 업무상 배임, 문서 위조, 무고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 그 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복순 씨는 끌려가는 한명국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3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을.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기쁨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복수가 끝났지만 잃어버린 35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젊은 날의 꿈도, 동료들과 함께했던 시간도. 그때 지훈이 다가옵니다. 선배님, 복순 씨는 지훈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자네는 잘못이 없네. 오히려 용기를 냈어.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순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자네, 아버지가 지은 죄 갚고 싶다고 했나? 예. 평생을 걸쳐서라도. 그럼 내 밑에서 처음부터 다시 배워. 엔진 소리만 듣고도 어디가 아픈지 읽어낼 때까지 자네는 내 제자야. 알겠나? 지훈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모터파크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입구에는 새로운 명패가 걸려 있습니다. 이복순 기술 고문 취임. 복순 씨는 이제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절은 점퍼 대신 기술 고문 이복순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남색 정비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세월의 풍파를 이겨낸 마이스터가 서 있습니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폐지 수레 대신 은빛 공구 트롤리가 쥐어져 있습니다. 정비소로 들어서자 여러 명의 정비사들이 그녀를 반깁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여성 정비사 지망생들이 줄을 잇습니다. 선배님, 이 엔진 소리 좀 들어보세요. 복순 씨가 다가가 귀를 기울입니다. 이번 실린더가 조금 약하구나. 연료 분사 타이밍을 0.2초만 앞당겨봐. 젊은 정비사가 조정을 합니다. 그러자 엔진 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우와, 정말이네요. 잘 봐요. 볼트는 힘으로 조이는 게 아니야. 기계가 이제 됐어요 하고 말을 걸 때까지 그 마음을 읽어야지. 복순 씨의 가르침은 기계와 대화하는 법이었습니다. 버려졌던 천재성은 비로소 다음 세대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한지훈도 그 옆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명문대 출신 엘리트가 아닙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제자입니다. 지훈아,
이 소리 들려? 복순 씨가 묻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귀를 열어. 컴퓨터로 보지 말고 귀로 들어. 저기, 저 미세한 떨림. 느껴지나? 지훈이 눈을 감고 집중합니다. 그리고 순간 그도 느낍니다. 아주 미세한 불규칙한 진동. 아, 이거 벨트가 약간 헐거운 건가요? 그래, 잘했어. 이제야 기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구나. 복순 씨는 흐뭇하게 웃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구태진 회장이 선물한 붉은색 클래시카 앞에 복순 씨가 섭니다. 그녀가 30년 전 설계했던 엔진이 얹힌 차입니다. 복순 씨는 운전석에 앉습니다. 시동을 걸기 전 대시보드를 쓰다듬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 키를 돌립니다. 콰르릉. 시동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래, 이 소리였어.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거였구나. 차는 한강변을 따라 매끄럽게 달립니다. 시원한 강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넘깁니다. 억울함도 추위도 이제 강물 위로 흩어집니다. 그녀의 삶 또한 이 엔진처럼 뜨거웠고 결국 멋지게 완주해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강의 풍경.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붉은 노을이 강물을 물들입니다. 복순 씨는 천천히 차를 세웁니다. 노을이 지는 언덕 위. 그녀는 차에서 내려 지평선을 바라봅니다. 35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추운 겨울을 견디며 억울함을 삼키며 살았던 그 시간들. 하지만 이제 그 시간들도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그녀는 더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복순 씨의 미소에는 이제 원망이 없습니다. 빼앗긴 명예를 되찾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건 자신을 억눌렀던 증오로부터 스스로를 용서하는 일이었음을 그녀는 압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립니다. 지훈입니다. 선배님, 내일 새로 들어오는 페라리 점검 때 꼭 와주셔야 해요. 제가 아직 V12 엔진은 자신이 없어서요. 복순 씨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알았네. 내일 아침 일찍 갈게. 전화를 끊고 다시 노을을 바라봅니다. 이제야 이 아이 소리가 제대로 들리네. 그녀가 말하는 이 아이는 자동차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입니다. 바람 소리, 강물 소리, 그리고 자신의 심장 소리. 인생의 시동이 꺼진 것 같아 절망하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슴 속에도 여전히 뜨거운 엔진이 뛰고 있습니다. 단지 잠시 유격이 어긋났을 뿐입니다. 당신의 진심이 닿는 순간 당신의 인생도 다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복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배신한 사람이 아니라 35년간 자신을 올감했던 증오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본다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억울함을 참으며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품은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정직함은 반드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당신도 이복순 할머니처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야 제대로 들린다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